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드라마 갈증을 해소시켜줄 혁플릭스 채널 제가 왔습니다. 지난주 뜨거운 관심 속에 베일을 벗었던 tvN 월화 드라마 견우와 선녀 1화의 폭발적인 첫 만남과 2화의 숨막히는 전개를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3화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1화, 2화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고 분석하면서 저 혁플릭스가 준비한 3화 뇌피셜 예측 대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 성아와 견우, 그리고 지호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애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함께 파헤쳐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드라마 견우와 선녀 기획 의도 및 주요 인물 완전 정복. 견우와 선녀는 단순히 흔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어둡고 스산한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 남들과는 다른 배경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는 아이들. 이라는 기획 의도부터 심상치 않죠. 우리 드라마의 여주인공 박성아 조이현 배우는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밤에는 용한 무당, 바로 천지선녀로 활동하는 일명 투잡족입니다. 평범한 삶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신의 숙명 앞에서는 굳건히 맞서는 강인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의 남주인공 백연우 추영우 배우는 초절정 미모의 초월적 분위기까지 겸비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애군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왔고 이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까칠한 인간 사포가 되어버렸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성아의 법당에 견우가 거꾸로 서서 걸어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무당의 눈에 사람이 거꾸로 보인다는 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 하지만 성아는 이 잘생긴 첫사랑을 살리기 위해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드라마의 매력을 더해줄 인물들이 많죠. 표지오차 강윤 배우는 성아의 곁을 맴도는 음지의 인기남으로 성아를 향한 마음이 심상치 않고요. 염화추자현 배우는 단아하고 세련된 외모 뒤에 악마 같은 본색을 숨긴 미스터리한 무속인입니다. 친어머니 동천장군 김미경 배우는 팩폭 장인이지만 성아를 누구보다 아끼는 든든한 신어머니. 꽃도령 윤병희 배우는 부적 전문 무당으로 관종미 넘치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컬트 덕후 구도 영김민주 배우는 성아의 유일한 친구이자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친구들인 김진웅, 조혜리, 맹주승, 모범생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방송된 1화, 2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화는 박성아의 예측 불가능한 이중생활로 시작했습니다. 굿을 하다가도 시험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모습, 나 4년제 못 갈 것 같아 라고 절규하는 영락 없는 10대의 모습과 귀신들에게 호통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당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성아 캐릭터의 매력을 한껏 보여줬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상대 백연우가 등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성아의 법당에 들어선 견우. 성아는 그를 보자마자 찾았다. 너무 잘생겼어. 거꾸로 봐도 잘생겼어. 라며 완벽한 이상형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숨이 371, 즉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죠. 이 잘생긴 얼굴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성아는 견우를 살리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견우는 달랐습니다. 불운으로 얼룩진 삶 탓에 무당들에게 상처만 받아온 견우는 성아를 사기꾼이라며 매몰차게 대합니다. 불행은 전염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곁에 안 온다는 견우의 대사는 그의 상처 깊은 내면을 여실히 보여줬죠. 더욱 놀라운 건 견우가 성아의 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학교에서도 이어진다는 점. 성아는 견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견우는 성아의 정체를 모른 채 계속해서 오해를 쌓아갑니다. 1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학교 화장실 물귀신 사건이었죠. 죽음의 원인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성아는 물귀신에게 시달리는 견우를 구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섭니다. 물대포까지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정작 견우는 영문도 모른 채 물세례를 맞고 너무하냐? 며 화를 내죠. 그리고 널 지켰어라는 성아의 진심은 쏟아지는 물줄기에 묻히는 엔딩. 답답하면서도 다음 화가 미치도록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화는 물대포 사건 이후 학교 청소 중인 견우와 성아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성아는 오해를 풀려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엉뚱한 변명을 하지만 견우는 해가 되는 건 바퀴벌레가 아니라 너라며 냉담하게 성아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성아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됐다며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성아는 견우에게 부적을 건네주기 위해 표지호의 도움을 받아 견우의 휴대폰에 부적을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견우 할머니 오옥순 여사님을 공략해 견우의 집에 방문하죠. 식사 자리에서 표지호가 견우에게 혼자 널 키우신 할머니께 잘하라고 하자 오옥순 여사님은 견우 부모님이 해외에 있다고 둘러댑니다. 이에 성아는 저는 입양됐다고 자신의 가정사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옥순 여사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견우는 성아의 솔직함에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그런 척하는 건가라며 다시 철벽을 칩니다. 한편 오옥순 여사님은 성아가 천지선녀임을 알아보고 성아가 좋아하는 잡채를 들고 법당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견우는 이런 것까지 갖다 바치게 하냐, 돈 뜯어먹고 사기치는 건 부족하냐며 오옥순 여사님과 성아에게 독서를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이 순간 성아의 눈에는 불길에 휩싸인 채 거꾸로 걸어 들어오는 견우의 모습이 보이고 이번엔 불로 인해 견우가 위험에 처할 것임을 직감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견우는 과거 방화범이라는 소문 때문에 사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아와 지호가 그를 구하지만 견우는 자신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는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했다는 증거가 있냐? 어차피 애들이 그렇게 보면 그게 나다라며 불행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견우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과거 양궁 선수였던 견우가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에 상처받아 양궁을 포기했음도 드러났죠. 이 화의 가장 충격적인 엔딩은 오옥순 여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군으로 고통받는 손자를 위해 성아에게 부탁하러 왔던 오옥순 여사님은 이미 영혼의 상태였고 성아는 할머니의 부탁을 받습니다. 오옥순 여사님은 성아에게 견우는 이제 진짜 혼자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견우를 꼭 지켜달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죠. 박성아는 무당 복장을 하고 홀로 남겨진 견우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당장 꺼지라는 견우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성아는 물러서지 않고 난 널 반드시 지킬 거야. 네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너 보러 왔니? 할머니 보러 왔지라고 당당히 맞서며 이 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화 시청률은 수도권 최고 6.0%, 전국 최고 5.8%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동시간대 1위를 지켰습니다. 조이현, 추영우 배우의 신들린 케미스트리와 스펙터클한 전개가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홀렸다고 할 수 있죠. 자, 1화, 2화의 폭풍 같은 전개와 오옥순 여사님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엔딩을 뒤로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3화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저 혁플릭스의 뇌피셜 예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할머니의 죽음이 견우에게 미칠 영향과 성아의 강제 동거. 할머니는 견우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떠났으니 견우는 이제 더 깊은 어둠과 불신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밀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견우를 지키려는 성아의 노력은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성아는 할머니와의 약속 절대 혼자 두지 않아를 지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견우 곁에 머물려 할 겁니다. 네가 싫어하는 방식으로라는 성아의 다짐이 강제 동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갈 데 없는 견우를 동천장군 신당으로 데려오거나 견우가 성아의 집 근처로 이사오면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견우는 필사적으로 성아를 밀어내겠지만 성아는 특유의 넉살과 단단함으로 견딜 겁니다. 2. 표지호의 견우 견제와 성아를 향한 직진. 2화에서 견우와 성아의 미묘한 스킨십을 목격하고 질투심이 폭발한 지호.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성아가 견우에게 직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호의 마음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3화에서는 지호가 견우와 성아 사이를 대놓고 방해하거나 견우를 향한 성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동시에 성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성아의 곁을 지키거나 견우를 돌보느라 힘든 성아를 위로해주면서 내 편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어필하겠죠. 이 삼각관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염화의 본격적인 움직임과 숨겨진 과거 애군의 실체. 염화는 악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인물 소개처럼 2화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3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견우의 애군과 깊이 연관된 인물로서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견우를 노리거나 견우 주변에 새로운 애군을 심는 등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염화와 동천장군의 과거 인연, 그리고 염화가 버림받은 이의 구멍을 가지게 된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견우의 애군이 단순히 불운을 넘어선 어떤 존재 또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이 암시될 수 있습니다. 4. 양궁부 코치와 견우의 재회, 그리고 진실 규명. 견우의 양궁부 코치는 견우가 억울하게 방화범 누명을 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화에서는 이 코치가 견우의 누명을 벗겨주려 노력하거나 학교 측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견우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견우에 대한 친구들의 오해도 풀리고 학교에서 그의 입지가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성아의 활약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겠죠. 5. 구도연의 오컬트 지식 활성화 및 기타 친구들의 반응. 구도연은 성아의 무당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3화에서는 견우 주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도연이 자신의 오컬트 지식을 활용해 성아를 돕거나 견우의 애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주승 같은 기레기 캐릭터는 견우와 성아 주변의 소문을 퍼뜨리며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고, 조혜리는 지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아를 더 괴롭히는 등 학교 안에서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화에서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진 견우가 세상과 더욱 단절되려 합니다. 성아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며 견우 곁에 머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는 예상치 못한 강제 동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견우는 성아를 필사적으로 밀어내지만 성아는 굴하지 않고 곁을 지킵니다. 한편 견우와 성아의 관계를 질투하는 표지호는 견우를 향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성아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염화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약해진 견우의 애군을 이용하려 들거나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견우의 애군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며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학교에서는 양궁부 코치가 견우의 방화 누명을 벗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구도연의 오컬트 지식이 뜻밖의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애군의 징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우와 선녀는 회를 거듭할수록 판타지적 요소와 청춘 로맨스, 그리고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몰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성아는 무사히 견우의 애군을 막고 평범한 첫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표지와 염화의 존재는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번 주도 견우와 선녀 본방 사수하시면서 저 혁플릭스와 함께 다음 화를 예측해보는 재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드라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혁플릭스였습니다. 안녕!